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평가사님한테 궁금한 점을 받아봤거든요. 질문이 만만치는 않은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 평가사님이 생각하는 실무 공부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실무 공부의 포인트는 완벽한 내용 이해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수험생분들은 분명히 다양한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실무는 어떤 문제 스타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의 양을 가지고 내가 답안을 다 하나하나씩 적어 나가고 답안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문제의 구조가 좀 단순하고 내가 답안에서 뭔가 정답만을 고르거나 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처음 접하는 문제의 유형을 새롭게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려면 보통은 새로운 어떤 스타일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존에 접해보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출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해 나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또는 어떤 룰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나만의 답안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무의 가장 큰 포인트는 많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한 과목의 그 전체적인 공부의 양이 상당한데, 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공부한 어느 영역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탐색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접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문제가 안 풀린다든지 하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연습과 반복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문제 연습 전에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내 머릿속에서 충분하게 어떤 구조가 세워져 있느냐, 이게 일단은 실무 공부의 저는 핵심이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업 수험생인데 시간이 많아서 양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치기를 안 하는 쪽으로 해도 될까요? 양치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뭔가 문제를 푼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무가 전통적으로 매일같이 200점의 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통설도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라는 건 목적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목표 지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어떤 그 진도를 달성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체크를 해가면서 피드백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양치기라는 거는 내가 뭘 공부할지 모르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일단 문제라도 많이 풀어보자, 요게 좀 핵심이거든요. 그런 공부는, 이거는 이 감정평가를 떠나서 일반적인 공부 방법론 쪽으로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치기를 하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문제 풀기 전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곰곰이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이해도가 떨어지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은 남는데 문제는 안 풀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놀 수는 없으니 문제라도 푸는 거죠. 적어도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는 알게끔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좀 그런 것들 해소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강의, 문제풀이, 이분법적으로 이 내용을 접근을 해버리면 피드백조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공부가 아니고 목표지향적인 공부를 하는 거를 권장하는 거지, 그게 충분한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한 문제를 많이 푼다,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실무 공부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일일 과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업분들은 아마도 하루에 거의 3과목을 다 공부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아니면 뭐 한 주에라도 해가지고 3과목을 다 가는 형태로 갈 텐데, 직장인분들은 한 주에 3과목 다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 과제 이런 것도 사실 무리예요. 직장인분들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강의를 다 듣고 복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2과목 정도씩 끊어가지고 항상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2,
두세 달 내에, 그러니까 이번 달 내에는 뭐 실무랑 이론을 뭐 여기 영역까지 듣고 복습을 해놓고 정리하겠다. 뭐 다음 달에는 이론 법규를 이거 듣고 이거 정리하고 복습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좀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강의량을 봐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강의만 듣는 건 진짜 의미가 없고요. 항상 강의 듣고 복습하고 정리해서 한 번 들었을 때 그래도 전반적인 이해도를 다 높여놓겠다. 요걸 목표로 해야 강의를 두 번 듣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하신 일일 과제는 사실은 뭐 저희가 뭐 매일 뭘 해야 된다 이걸 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실무를 꼭 매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문제들이 있는 거지 그거를 개인적으로 나눠서 하루하루 푸시든 그거는 상관없는데 매일같이 뭔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의 공부 방법과도 맞지 않고 목표 어떤 스케줄대로 가는 거를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학적인 감각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무를 이제 수학 문제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학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되게 많은 공식이 있고 그거를 암기한 뒤에 문제에다 적용하는 거. 좀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면 응용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 실무는 공식이랄 게 별로 없어요. 뭔가 그냥 다 곱하고 더하고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공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법칙들이에요, 사실은. 수학 공식은 개별적인 공식들이 여러 가지 조합돼가지고 어려운 것인 반면에 감정평가는 그냥 평가 대상마다 그냥 정해진 룰들이 조금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을 가지고 한정된 평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수학적인 관점이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 계산만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수학적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요구되는 거는 그러니까 논리형적인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자료의 분석과 매칭 과정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 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죠. 단지 언어가 글자가 아니라 숫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구별인 거지 이게 절대 이과적인 과목은 아니다. 그거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평가사님께서 불이탈하고 얘기한 내용이 다른 문제집에서는 비중이 많던데 이런 내용은 넘어가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실무 문제 자체를 평가사들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그러면은 평소에 직접 평가를 하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험계에서 불이탈하고 불리우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평가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또는 어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이탈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가에 쓰이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 출제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거기에 치중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집들은 불이탈을 하더라도 한 번씩은 문제가 들어가 있어야지 전체 범위를 다 커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동일한 어떤 논점으로 따졌을 때는 불이탈 논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정작 연습해야 될 부분의 문제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일단은 적어도 제대로 많이 출제되고 제대로 풀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훨씬 강조를 드리는 거고 불이탈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물론 내용 강의도 하지만 어떻게 대비할지를 중심으로 조금 더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두 문제만 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익혀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스타일로 준비를 하셔야 정말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단기 합격할 수 있나요? 뭐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공부법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한다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보통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을 해야지 이게 시험에 붙는 건데 보통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조차 약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피드백과 나의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약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문제만 푼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희가 뭔가 터치하지 않아도 알아서 뭔가 스스로 피드백하고 연습해 나가면서 보통 커 나가는데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대로 된 공부법, 그다음에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좀 포커스를 잘 맞추면 충분히 단기 합격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수능 시험만큼 정말 집요하게 바늘구멍 뚫기 위해서 정말 첨예하게 그 모래사장에서 하나 모래 몇 개 들어가는 그 첨예한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잘만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직장인은 평일 주말에 얼마나 공부해야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직장인분들은, 그러니까 뭐 직장인분들 말고도 이제 병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시험 외에 뭔가 다른 걸 병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진도를 따라잡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든 강의들이 일주일에 최소 들어야 되는 강의 양도 꽤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병행을 하면서 강의도 듣고 복습도 하고 내용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좀 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만의 스케줄로 쭉 가면서 언젠가 이제 도달해야 될 꼬리인 지점을 결정을 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자기만의 길을 좀 세팅을 해야 돼요. 전업생보다 강의가 늦더라도 그건 당연하잖아요. 나는 어쨌든 뭔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는 좀 더 집중력 있게 쭉 가가지고 좀 늦게지만 꼬린 지점에 도달하겠다. 요걸 목표로 세우셔야 됩니다. 사실 이 2차 시험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보통 1차 시험 끝나고 한 1년 3개월을 보는데 1년 3개월이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강의량만 따지면 우리가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연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9개월 넘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사실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전업분들은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그걸 남는 거를 고려해가지고 최대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을 때 거의 간신히 1년 3개월이면 딱 합격선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업생분들이랑 똑같은 진도를 나간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기만의 스케줄대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가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평가사님 강의만 잘 따라가도 합격할 수 있나요? 사실 당연한데 저희가 이제 약간 신생 학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왠지 뭐 서브로 가르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으실 분도 있는데 오히려 사실 저희 강의가 기본 어떤 강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학원보다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의 끝나는 기간도 좀 길고 양도 좀 되고 그래서 저희 것만 들어도 충분하죠. 오히려 이제 다른 데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강의량이 더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듣고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막상 다른 데 학원 다니시다가 저희 거 와서 문제 못 푸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거 다 따라오기만 해도 따라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일단 따라오기만 한다면은 실무 시험은 상당히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지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궁금한 거나 시험에 어떤 진입할 때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